안녕하세요. 장혜경의 노크토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복잡해지는 것이 가족 간의 호칭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도 많고요. 사실 당장 저부터 결혼 초에 마음고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 시누이에게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이런 존칭이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높여 부르는 거잖아요. 그 신분 계급이 있던 시절에는 종들이 주인댁 자녀들을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방님도 내 신랑도 서방님이고 시동생도 서방님이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제 동생이나 언니에게 처남, 처형, 처제 이렇게 존칭이 아닌 호칭을 하니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시집에 종으로 들어왔나 싶은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전에 없던 그 친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시댁에 하는 10분의 1이라도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에게 잘할 걸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고 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결혼 전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외할머니, 친할머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가 생기니까 이 호칭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 쪽은 친, 그러니까 가까움을 뜻하는 친을 써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하고 저희 친정 쪽에는 바깥을 뜻하는 외를 써서 외를 붙여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시댁과 친정 부모님이 사는 곳을 지칭해서 청도 할머니, 대구 할머니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 시댁이 큰 집인데요. 이 명절 때마다 작은 아버님 식구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작은 아버님 댁 장남은 제 남편보다 나이가 1살 많았어요. 하지만 이분이 중학교 때 재수를 했습니다. 당시는 중학교도 시험을 쳤거든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7살에 학교를 가서 오히려 남편이 학교에서는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친구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고 지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그 아주버니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동서죠.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서열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이 어린 동서를 형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한데 이분이 저를 부를 때는 동서가 아니고 동서야라고 부릅니다. 말도 완전히 명령조로 동서야 이리 좀 와봐라. 동서야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왔고 또 경상도 분이라 말투 자체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했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네, 저희 때야 뭐 속에서 천불이 나든 속이 상하든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고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호칭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하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안 하면 당연히 소통이 불가능하죠.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이 호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해서 2020년 올해 언어 이해절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내서를 기준으로 불편한 가족 간의 호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도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요. 네, 그런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나의 형제 자매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언니라고 부르거나, 또 남편이 제 남동생을 처남이라고 하는 대신 제가 부르는 것처럼 직접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수용할 수 있다면 네,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의 동생을 부를 때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참 불편하고 어색한 이 호칭 대신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거나 또 이름을 부르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을 붙여서 현이 삼촌, 현이 고모라고 부르고요. 그분들의 배우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며느리들 간, 사위들 간, 그러니까 동서간이죠. 이 동서간이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동서간에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집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서간에도 서열과 나이가 뒤바뀐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위 동서가 나이가 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서가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를 누구누구 씨, 그러니까 혜경 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네, 본인을 하대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동서님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이 님을 붙여서 상대에 대한 존중의 뜻을 드러낸다면 호칭으로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부부들 역시 서열과 나이가 서로 뒤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연상하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예를 든다면 형의 아내는 기본적으로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형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형수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형이나 형의 아내에게 양해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빠의 아내도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라고 불러야 하지만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어리다면 그냥 올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배우자에게는 제수씨, 매부, 올케, 제부라고 부르는데 역시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거기에는 님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호칭을 지키면서도 또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호칭에는 이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남편 집은 시댁. 이 댁이라는 말이 집의 높임말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쪽 집은 처가. 그냥 집입니다. 처가. 결혼한 여자들은 본인의 부모 집을 가리켜서 친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미혼의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친정이라는 말 어색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본인의 부모님 댁을 본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의 형님이 두 분인 경우 첫째 형님을 큰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둘째 형님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작은아버지? 아니죠.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이 작은아버지죠. 그런데 만일 이제 형제가 여럿이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버지의 첫째 형님은 첫째 큰아버지, 둘째 형님은 둘째 큰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반대로 작은아버지가 여러 명일 경우 아버지 바로 아래 동생은 첫째 작은아버지, 그 아래는 둘째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손주는 그동안 친손주, 외손주 구별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손자, 손녀라고 합니다. 자, 사돈이 있죠.
자녀, 배우자의 가족을 사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돈 사이에는 같은 학렬이라면 상대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돈 어른이라고 높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돈 어른은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학렬은 그냥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두 사람 사이는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이를 때는 듣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남편, 저희 남편, 아니면 자녀의 이름을 써서 현이 아빠, 현이 아버지처럼 두루두루 쓰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남편을 높여서 이르는 분들이 계세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은 자랑처럼 들리거든요. 상대방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언어 예절은 딱 한 가지 정답이나 표준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나 가정 풍습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